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초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지난 3월 대전 엑스포 부지에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제의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성효 대덕구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덕구민, 그 다음에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시티타임즈를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정말 반갑고요. 저를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우리 대덕구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3월에 대전 엑스포 부지에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제의하셨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 어디에 있으세요? 맨 처음에 배경은요. 네. 지금 한간에서 논란되고 있는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에 롯데의 아울렛과 놀이동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의견이 분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재창조 사업 그렇죠. 네. 그래서 엑스포 과학공원 부지를 재창조하자는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큰 성과를 가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롯데와 관련돼서 그 한 40년간 임대를 해줘가지고 하겠다는 구상이 되자 지역의 어떤 영세 업계라든지 또 교통난을 걱정한다든지 또 연구단지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다든지 몇몇의 문제가 있고 또 대기업의 그런 그 특혜성이라고 보지 않느냐는 시비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것을 분명히 반대를 했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40년 된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그런 차제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과 어떤 ICT, 방송통신의 융합 이런 것들을 힘을 기울여 가지고 소위 창조 경제를 만들어서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핵심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아닙니까? 그런 정부 정책의 방향과 우리 엑스포 과학공원에 둘러싸고 있는 대덕연구단지라는 과학 정체성, 또 세종시, 앞으로 들어올 과학 비즈니스 벨트, 카이스트 등등의 여건과 고려해서 볼 때 그 부지를 창조 산업을 육성시키는 하나의 공간적 베이스로 만들어간 것이 더 옳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마침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카이스트의 장순영 교수라고 우리 인수위에도 참여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학계의 많은 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본 결과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엑스포 부지에 엑스포 재창조 사업을 실시하겠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전시하고 조금 껄끄러운 상황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전시 자체도 그 부지에서 여러 번 방향을 바꾼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장 선거 때 논란했던 얘기들도 아실 겁니다. 제가 시장 때도 거기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의 구상을 가졌지만 지금 계시는 분이 그거를 전혀 반대하고 거기에 큰 건물을 쳐서 ICT를 중심으로 한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말씀도 들은 바가 있고, 한동안은 어떤 파라마운트 상가요? 거기하고 해서 그런 걸 만들겠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롯데와의 연계성인데 몇 번을 거쳐서 방법을 했지만 아직 성과는 안 이뤘고, 특히 롯데와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에서 많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난 등등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 방향, 또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 주변과의 연계성, 미래적인 어떤 특징, 우리 도시의 어떤 특성을 활용한다면 그 부분이 더 적극적이지 않는가. 또 거기에는 이미 정부 정책으로 HD 드라마타운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첨단 그 시설로 된 교통안전체험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엑스포 과학공원 우리가 다루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옆에 붙어 있는 한 10만 평 되나요? 거기에는 컨벤션 센터, 호텔 이런 등등의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방 기능들이 저절로 민간에 다 개발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한다면 특히 이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선 강조하는 부분도 이 비즈니스적 기능들은 도시 연계성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정책적인 지원도 받아낼 가능성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서 제안해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성효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
클러스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번 것이 어떤 제안보다는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저희가 그런 기억이 나진 않고요. 네. 그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희가 전북 의료산업단지를 유치하려다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시장에 있는 동안에 그 대상 지역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첨단 산업 지역을 만들겠다 해서 지금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지정된 그 토지가 행정조차를 이행해 왔던 겁니다. 그럴 때 이게 산업단지라는 용어를 쓰면 다 참신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을 일으키니까 그때도 클러스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그때 기억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첨단 산업 클러스터 이렇게 해서 해야 다른 지역과의 차별도 되고 또 불편이 없으니까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는 것이지 이런 엑스포 과학공원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4월 2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이 미래창조과학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다들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런 구상을 가지고 그 전에도 그 과학계 일각이나 일부러 의견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특별히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으로 참여했던 장순웅 가이스트 교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날 오세정 기초과학연구원 원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노력해볼 만한 아이디어라는 그 공감대를 많이 형성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이 힘을 얻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미래창조부 장관이 아직 확정이 안 됐었을 텐데 네. 내정됐을 때도 우리 애트리 원장을 오래 하시던 최문기 장관이 내정되었을 당시입니다. 네. 또 그분도 대전사장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연결성을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고요. 네. 그 애트리하고 저희가 한 것이 소위 지금 대전 쪽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공영 무인 관리 시스템인 자전거 시스템. 예. 그 타슈라고 하죠. 네. 그 타슈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최문기 원장이 애트리 원장할 때 제가 용역비를 주어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와 협업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럼으로써 지역의 연구단지가 지역화하는 지역의 기업들과 연계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토론회에서는 뭐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그럼요. 있기 마련 아닙니까? 네, 반면에 그 일부 참석자는 창조 경제에 대한 그 모호성과 또 정치적 입장에 따른 일괄성 없는 과학공원의 그런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늘 해왔어요. 네. 근데 우리 엑스포 과학공원을 그런 상태로 계속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산 명령도 받은 바도 있고 네. 주변의 여건을 볼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창조시키는 것은 옳죠. 그러면서 저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시민단체에서는 이제도 저도 확정이 안 된 입장이니까 아직은 뭐 확실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방에서 지방정부나 지방에 있는 인사들이 어떤 구상을 해가지고 그 구상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는 정부 자금과 이걸 이끌어내는 이게 옳은 순리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런 것이 제기돼야 확정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단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상태에서도 미래부에서 관련된 그런 그 관계 인사들한테 이런 의견도 제가 탐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롯데와의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은 용도 변경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박 의원께서는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가 만약에 대전에 조성된다면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이제 일자리와 산업을 육성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대전이 과학도시인데 네. 과학도시적 특성을 맞춰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건설 뭐 일부 인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 창조적인 ICT 이걸 용합된 이런 부분을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HD 드라마타운도 그런 개념의 일환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또 문화와 ICT의 융합, 방송통신과 융합 등을 거쳐서 네.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 과제 아닙니까? 네. 그런 분야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이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얘기가 되겠군요. 그런데 지난 5월 초 새누리당 그 경기 광명을의 손인춘 국회의원이 경기도 광명시에 미래창조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박성효 의원이 먼저 제안을 했는데 한 발 앞서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보도된 바 있고 지금 이제
제일 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출한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거 미래창조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이제 들고 나왔기 때문에 대전시와의 관계, 연계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결론적으로 함께 노력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중요시하는 것이 미래창조부를 통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네. 이런 코드에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겠죠. 저희는 대덕연구단지가 40년이 됐고 가장 많은 국책연구소가 있고 모든 여건이 가장 좋은 데가 우리 대전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도 정부 부처가 일부 빠져나가니까 거기다가 창조과학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할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광명도 그렇고 네. 대구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볼 때 우리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개념에 맡으면 경쟁을 하게 되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 우위성을 가지고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부 정책과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에서 네. 어디는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뛰는가 하면 어디는 지금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합일점을 이룬다는 것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우려가 참 많거든요. 잘 보셨어요. 네. 근데 롯데를 하겠다는 진짜 계획 일정도 벌써 1년 반이나 지나가고 있으면서 가시화된 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시에서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긴 것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니면 빨리 옳은 방향, 될 수 있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걸 저는 당부하고 싶어요. 거꾸로. 그럼 저 박 의원께서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보셨습니까? 만나나 안 만나나 이런 일은 다 제기가 된 것이고 네. 주장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국정감사 와서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표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그렇군요. 근데 시는 그걸 계속 그 관심을 갖고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시민단체에서도 찬성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결론을 내서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왕이면 혼자 뭐 그 지역구 국회의원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자체와 더불어서 시민과 더불어 뜻을 모은다면 당연한 말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한 말씀. 네. 언론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해주십니다. 예, 자 그럼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 조성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예. 지금 이제 그 지하철 문제를 가지고 유민봉 수석과 또 좋은 얘기를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하철 문제 갖고 나는 건 아니고요. 예. 충청권 철도망하고 네. 우리 지역의 몇 개 현안을 가지고 네. 의견을 나눈 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제가 시장 때 제안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납득이 된 것은 우리 시가 호남선, 경부선 철도가 쭉 놓여 있어서 철도로 인해서 발전한 도시지만은 그 철도로 인해서 차단됐기 때문에 피해를 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피해 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교통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존 국철을 활용해서 도시철도화 기능을 하도록 중간역들을 만들어서 전동차를 운영하는 이런 계획이 정부에 받아들여졌어요. 원래는 그게 논산서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102km에 달하는 구간이고요. 네. 그 사업비를 정부가 1조 1,700억으로 산정해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도시 아닙니까? 더 중요한 구간이어서 지난번 대선 때 저희가 건의해서 대전 구간을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건의를 드렸고 그게 채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국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가 안 들죠. 그러면서 중간역을 통해서 도시 교통을 해결하고 또 중간에 역이 생기면 그 역을 주변으로 한 지역이 개발 활력화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름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오정이라든지 옛날에 엑스포 여기 있던 데라든지 회덕역이라든지 회덕역이 있는데 차가 하나도 안 서요. 또 더감 상서 등을 신설을 하고 도시 기능, 철도 기능을 하도록 또 문화동, 산성동 이런 데 가봐도 철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역을 하나 만들어주면 얼마나 활성화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선이 또 지하철 1호선하고도 환승을 하는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용두동 쪽에서.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시가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 그 노선하고도 환승 시스템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비를 안 들이고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통 문제와 낙후적 개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서둘러 달라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셨습니까? 이미 정부 계획이 돼 있는 걸 좀 땡기는 일이니까. 아. 그리고 정부가 아직 소극적이라서 중간역을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는 걸 강조했죠. 네. 그게 아니면 대전에서 뭐하러 그걸 만듭니까? 네. 그런 거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박성혁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제 과학산업단지 조성 제안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글쎄, 이제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넘어야 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좀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대전시면 대전시 아니면 또 시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예. 어떤 정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방향이 정해지면 힘을 합해서 우리 지역 주민과 언론과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충청권 철도망이라든지 또 과학 비즈니스 사업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사업들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또 아무리 좋은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면 제각기 다 다른 길을 가다 보면 광명시 같은 데선 태스크포스 팀이 지금 벌써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뒤처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방향에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은 대전 엑스포 부지에 미래창조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제의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성효 대덕구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